자, 지난 시간에 경흥 스님이 관세음보살, 11명 관세음보살하고 문수보살을 만난 이야기 해드렸고요. 오늘 지금 드릴 말씀은 이제 효소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다는 야, 이것도 세다. 도대체 열반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그러니까 신문왕, 효소왕, 신문왕의 아들이 효소왕, 성덕왕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덕왕 아들이 이제 나중에 경덕왕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문왕이 국가의 틀을 만드는 왕이에요. 문무왕까지는 통일하는 쪽에 주력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판을 벌린 거고, 삼국통일이라는 판을 벌리기 시작한 거고, 그게 바로 안 끝나요. 그리고 나서 문무왕이 이제 그걸 완수했고, 그 다음에 그 새롭게 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뀐 틀들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 기틀을 확립하는 그런 사람이, 조선으로 말하면 성종이 성종. 그래서 그런 쪽의 역할을 하는 게 신문왕이에요. 그리고 그 신문왕이 그런 틀을 다져놓은 상황에서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덕왕에서 경덕왕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꼬꾸라지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소왕, 별 볼 일 없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은 대단하고, 그 밑에 효소왕 동생인 성덕왕 대단해요.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조금 뭔가 싶은 그런 왕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대산 오만진신이나 이런 삼국유사 그런 조항에 보면 효소왕이 국인에 의해서 패해졌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백제도 같은 데서 잘린 거예요. 잘렸다는 표현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무언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잘렸든지, 아니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최후를 맞았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역사가. 그리고 정사에는 잘렸다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좀 이렇게 걸러주죠. 그래서 그냥 연결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지, 걔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잘 안 써줘. 그거 쓸 정도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정사에서 그걸 쓸 정도면 진짜 무지하게 심각한 거예요. 물론 앞전 왕조에 대해서는 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고려사를 쓸 때 안 좋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조선의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려를 깎아내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 거를 잘하면 되는데 자기가 잘 못해.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지금 대통령이 개판으로 만들어, 내가 지금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지금 못하는 거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잘하라고. 네가 잘하라고. 아니야.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거를 쫙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앞에 거를 걸어.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쪽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 양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대. 재밌어. 그게 잘리는 스토리하고 연결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효소왕이 이렇게 있고, 김춘추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 범민, 그 다음에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이에요. 그렇지, 성덕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효소왕 때 망덕사를 창건했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문무왕 때 망덕사 창건이거든요. 사천왕사를 문무왕 때 창건하고, 중국 사천왕사,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해드렸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그냥 관련되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서 고구려하고 백제를 이겼는데, 그 뒤에 바로 신라가 뒤통수를 칩니다. 참 그게 상도덕이 없는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기계가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합군 해놓고 딱 먹을 거 생기니까 바로 미국 뒤통수를 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발상 자체가 존경스러운 그런 정도. 야, 대단한 진짜 나라입니다. 신라 대단한 나라. 참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진기하고 재밌어. 그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당나라가 생각지도 않은 놈한테 뒤통수를 맞으니까 너무 얼얼한 거야. 맞을 만한 놈한테 맞으면 모르는데 지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줬는데 지가 먼저 뒤통수를 치네. 그래서 서해로 50만 뛰었다가 사천왕사에서 명랑스님이 문두루비법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태풍이 와서 꼬로로 가라앉고 별동대 5만 또 추가로 5만 또 했다가 꼬로로 가라앉고 손들어서 사신이 들어왔을 때 너네가 사천왕사라는 무슨 이상한 절이 있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망덕사를 대충 지어가지고 보여줬다. 또 밑장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천왕사인데요. 이랬더니 그 외교관이 뭐 퇴도 않는 소리 이래갖고 망덕요산의 절이구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망덕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천왕사를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이라서 안 보여주고 그때 안 보였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가보면 이렇게 길 건너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게 눈만 있으면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위치 정도에 있어.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어.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정도의 거리니까 제가 걸어 다닌다는 뜻은 멀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산에 올라간다는 뜻은 산이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망덕사 문무왕 때 당연히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완공은 효소왕 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몰라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아니면 다 절은 어느 정도 됐고 안에 부속 건물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좀 더 해서 완성을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망덕사를 창건하고 당나라 황실의 덕을 기렸대.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우리가 뒤통수는 뒤통수는 쳤지만 그래도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그렇게 했대. 그런데 경덕왕 때가 되니까 이 경덕왕이 계속 지금 나오는 왕이거든요. 이 경덕왕, 성덕왕 계속 나오는 왕이에요. 경덕왕 때는 아무튼 보살님 한번 안 만나보고 하늘 한번 안 날라보면 최고급이 아닙니다. 다 그 정도는 돼야 최고급입니다. 도대체 무슨 세계인지 나도 모르겠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 경덕왕 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무지하게 나와. 무지하게. 예, 무지하게. 하늘에 막 빵꾸 났어. 진짜. 경덕왕 때 불국사 창건이 751년에 김대성이 처음 삽들 때가 751년이에요. 그래서 755년에 망덕사의 탑이 흔들렸대. 망덕사에 가보면 그거는 석탑은 아니고요. 목탑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간지주 하나 남았거든. 그리고 거기 가면 논으로 갈아엎어가지고 다 주심초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 뒤집어져 있어. 그거 좀 정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정비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흔들렸대. 그냥 생각하면 지진. 근데 왜 저 얘기를 쓰냐면 딴 데는 안 흔들리고 저것만 흔들렸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흔들렸으면 그게 희한한 일이 아니잖아. 다 흔들리는 거니까. 저기만 저 탑만 흔들렸으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실공사. 근데 그게 755년에 흔들렸는데 이 망덕사가 덕을 기린다는 뜻이거든요. 당나라 덕을. 당나라가 우리를 삼국통일할 때 도와줬던 덕을 기린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때가 안록산 사사의 난이 시작되는 때래. 그래서 아마 당나라가 기울고 안사의 난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기원해주는 그 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흔들렸다. 라는 그러한 영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사의 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양귀비 사건이 안사의 난이에요. 그래서 양귀비 사촌 동생인 그 양국충하고 그 다음에 절도사인데 3군데 절도사를 주면 어떡하냐. 참씨. 그것도 동북쪽 절도사가 제일 강력하거든요. 중국의 동북쪽이면 지금 우리 고구려 쪽 그쪽 절도사가 최강이에요. 언제나. 왜냐하면 그쪽에 유목민들 내려오는 침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쪽 관리자가 군사력이 제일 좋은 사람
쪽을 그쪽에서 갖고 있다고. 근데 거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군사권을 다 준 거지. 통치권을 다 준 거야.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중앙에서 밀려. 그러면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이 생각을 당연히 한다고. 내가 그래도 한번 떨쳐볼까? 그래서 부장인 사사명과 더불어서 한번 뒤집었고 이걸로 인해서 당나라가 거의 뽀짝이 나죠. 이 뒤는 당나라가 버티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가 이제 한번 너무 크게 데미지를 받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그런 거고 8월에 망덕산 뭐 낙성회를 했다 하는데 거기에 남루한 비구가 그러니까 뭐 전체를 낙성회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디 뭐 큰 절을 하나 그러니까 법당이나 이런 걸 하나 새로 뭘 하나를 만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루한 비구가 와서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임금에게 저도 제 참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고 밥 좀 얻어먹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그게 가능한가 하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왕이 호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무나 이렇게 막 접근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뭐 야 대통령 이래 해도 우리가 어떻게 뭐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검증된 사람들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지. 고위급 인사들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그거 잘못하면 암살 뭐 이런 거 생기는데. 근데 불교 시절이라서 저런 건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루한 스님이 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상원사 문수동자상 전설의 세조 전설의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남루한 사람이 죄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서 좀 먹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딱 이러는데 너무 애가 찌리한 이런 사람이 오니까 거기 잘 나가는 스님들이 쫙 이렇게 왕의 행사면 기본 깔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스님들도 쫑크를 주거든. 그런 사람들 오면 좀 갔으면 뭐 이러는데 뭐 아마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가 봐.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늘상 보던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서 왕이 주최하는 제에 참석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조금 이제 쫑크를 주는 거야. 니깐 놈이 이런 참석하는 이게 그 정도 위치가 되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거 같아.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냥 재미삼아. 늘상 보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 놀리는 거지. 그랬더니 그 남루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도 진신석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을 공양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딱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냥 빠지게 뛰어가면 진짜 모냥이 빠지는데 하늘로 솟구쳐서 남쪽으로 날아갔대.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이러면서 했다는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나타나도 되냐? 나타날 수 있나? 라고 하는 논점 한 가지가 있고 이 논점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초기 불교부터 계속 나오는 논점 중에 하나였었다. 라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뭐 곽시상부 이야기, 아난에게 오른손을 보였다는 이야기, 어머니를 위해서 관에서 일어나셔서 위모설법을 했다는 이야기,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는 이야기, 그 삼종출관이라고 관 밖으로 3번 나왔다는 이 얘기는 부처님 열반 뒤에도 부처님은 작용하느냐 아니면 허공같이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야. 그리고 대승불교가 되면 허공같이 돼버리면 우리 기도는 누가 들어주나라는 문제가 벌어져. 기도를 해봐야 뭐가 되나?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보살님들이나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그 부처님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뭐 약사열애, 그 다음에 미륵 이런 분들은 다 살아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신앙들이 흐름들이 좀씩 바뀌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석가진신이 나와. 다른 보살이 나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나왔대. 변화해서 나왔대. 그리고 재밌게도 서로 뭔가 뜻이 맞은 게 아니고 빠이빠이를 하면서 가죠.
넌 안 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가고 있잖아, 지금. 야, 너 정신 차려. 이런 거거든,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효소왕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인에 의해서 패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가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두 가지 논점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이야기가 진짜 저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상원사 그 세조 등민 이야기,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등민 이야기랑 스토리 구조가 거의 비슷해.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경흥스님 이야기할 때 그 문수보살 이야기하고 자장스님 문수보살 이야기, 최후에 정암사에서 있었던 그 성남사에, 정확하게 성남사 갈래사, 그 다음에 정암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성남사, 성남원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남원.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변형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슷한 스토리들이 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세조 등민 스토리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구조상 상당히 흡사하거든. 저게 영향을 준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저런 식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민중적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떼찌 해주는 게 통쾌하거든. 한번 매기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민중적 요청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비슷한 스토리야. 근데 뜬금없는 소리를 이런이 적어놨어요. 지론 이러면 보통 십지경론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지론은 대지도론이거든요. 대지도론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개빈국 3장, 개빈국이 어디냐면 서북인도예요. 서북인도 간다라 쪽에 캐시미르 지방. 캐시미르 지방에서 나오는 게 카시미롱. 캐시미르 뭔지 아시죠? 그 염소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랄까 할까, 부드럽고 가늘고 부피 적고, 쥐면 한 움큼 정도 되고 피면 이렇게 날아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염소털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사냥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캐시미어. 예전에 여러분들 카시미롱. 카시미롱. 그게 저기 캐시미어 지방에서 나기 때문에 그 캐시미어예요. 그쪽에 삼장이 아란나행은 약간 청정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청정한 수행을 한다는 게 이제 거지 같다는 뜻이거든요. 몸이 약간 거지 같다. 그렇게 해서 일왕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왕과 관련된 그런 사찰인가 봐.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이트클럽 막히듯이 막혔대. 출입금지. 꼬질이 출입금지. 나 삼장법사인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입 닫으시고요. 이러면서, 출입금지 시켰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몇 번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뚫려서 옷을 바꿔 입고 들어갔대. 옷을 바꿔 입고 들어가서, 딱 하니까 들어갔더니 대우가, 이 양반이 이제 지위가 있으니까 대우가 아주 좋더래. 라고 음식을 이렇게 딱 차려주고 하니까 그 음식에다가 이렇게 옷을 끼얹었다. 이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강태공 이야기에서 똑같은 얘기 나와. 강태공 이야기가 아니고 저 누구야? 소진 이야기. 소진 이야기에서 똑같은 얘기 나와. 근데 비슷한 식의 스토리들이 흐르는가 봐. 그래서 왜 옷에다가 합니까? 이랬더니 저 사람들은 내 옷을 보고 주지 나를 보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옷에다가 라는 얘기를 이련 스님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비슷한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쓰는데 뭐가 유사한지는 난 잘 모르겠고요. 뭐가 유사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세조 이야기하고 상원사 세조 이야기하고 상당히 흡사하지. 그러면 이련은 왜 상원사 세조 얘기를 안 썼느냐? 고려시대 사람이죠. 상원사 세조 얘기를 어찌 알아? 내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인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월명사, 진짜 희한한 사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월명사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사람이에요. 월명사, 달이 밝은, 사는 스승사자의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월명사, 충담사 그렇게 뒤에 사자 들어가면 스승사자 들어가면 스님을 옛날에는 스승이라 그랬고 왜냐하면 지식인, 지식인이기 때문에 스승이고 그게 스님이 돼서 그러니까 그게 스승님이 돼서 스님이 되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사부라고 부른다. 스님을 사부라고 부른다. 이렇게 다 남아있는 문화예요. 월명사 뭐 지식인은 아니고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 경덕왕 때 760년 또 경덕왕이에요. 또 경덕왕. 이 경덕왕 진짜 경덕왕 시절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렇게 진기한 것들이 많은지 한번 진짜 살아봤으면 좋겠어. 760년에 해가 2개가 떴대. 이일병현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저걸로 예전에 국어교육과 다닐 때 내가 논문을 썼거든. 그래서 이일병현이라고 나와. 이일병. 저 월명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제망매가 지은 게 월명사예요.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제망매가.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은 제망매가 제목만 기억나지 뭐 이렇게 딱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오래돼서. 근데 제망매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들어봤지. 그리고 되게 멋있잖아. 이런 거 보면 되게 그렇잖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났는데 서로 가는 거는 다르다. 형제간. 한 가지에 났으니까 형제지. 이렇게 하고 이제 애도하면서 극락국토에서 서로 만날라는 도 닦으면서 기대. 너는 먼저 가서 하고 저게 자기 누이 동생이 죽었을 때 49제 지낼 때 조사로 썼던 거예요. 오빠 스님이 조사로 써준 거야. 그래서 저 노래를 다 이렇게 한가를 부르니까 애도사를 딱 하니까 지전이 바람에 날리면서 불에 태우는 지전이 있거든요. 종이돈. 우리 그 예수제나 이런 거 할 때도 지전 이런 거 중국 사람은 그걸 굉장히 많이 해.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진 거야. 중국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수묘억불 상태에서 조선시대 때 지전이라는 게 다 돈이기 때문에 지전이 돈이 아니고 종이 자체가 돈이라니까. 그래서 그 풍속이 없어졌을 거예요. 축소됐을 거야.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돈도 많이 태워주고 종이돈도 태워주고 종이돈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렇게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 상여 나가고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 폭죽 터트리고 지전 뿌리고 막 이런 거 하거든. 그 지전을 다 올려놨는데 그 지전이 샥 딸리면서 서쪽으로 흘러가더래. 그 얘기는 뭐냐? 동생은 돈이 필요했구나. 극락에 가더라도 애가 명품백을 사고 싶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기하다. 오빠 스님이 자기 여동생 죽었을 때 다 저런 조사를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람이 불어서 쫙 감아서 서쪽으로 지전이 날아가니까 좀 진기하잖아. 그러니까 참. 근데 저런 노래를 보면 저렇게 누이 죽었을 때 저렇게 아니면 누이를 위해서 나홍 스님도 해주거든요. 그게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영국 무념처 육문상관장 그게 누이 동생한테 해주는 개송이거든요. 누이 동생이 어떻게 수행하면 될까요? 그런데 난 제망매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누이가 아니고 연인 관계에서 저게 착 나오면 진짜 희대에 어떻게 보면 역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누이를 위해서 오빠가 오빠가 저 정도 써줬으면 화목한 가정인 걸로. 보통은 동생 죽으면 잘 안 쓰지. 동생 죽으면 안 쓰지. 그냥 안타깝네 이렇게. 그리고 저게 문학적인 능력이 있으면 저도 저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흔들릴 때 감정을 승화시켜서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건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슬퍼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것보다 그거를 뭐 시를 짓거나 글을 탁 쓰면서 자기를 정화시켜 나가는 그건 굉장히 멋있는.
이 도솔과를 이제 지어서 이일 병현 현상을 없앴다. 태양이 2개가 떴대. 뭔 소리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태양이 2개가 떴는데 열흘이 지났대. 난 태양이 2개 뜨면 뭐냐면 저기 환일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태양에 이렇게 해무리가 지거나 안 그러면 일식이나 월식 이런 거 저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뭐가 되면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때 어떻게 태양이 쉽게 말해서 여기 연도가 나오잖아. 760년 4월이니까 760년 4월에 경주에서 보는 태양이 어땠었는지를 되돌려버리면 돼. 아니 과학이 그게 된다니까 지금. 그러면 저 현상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거야. 뭔가 큰일이 있었기는 있었을 거야. 태양이 2개 떴다라고 나온 진짜 2개는 아니겠죠. 당연히 2개 뜨면 죽어요. 지구는 절단 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환일 현상이든지 해무리 같은 게 쫙 하는 환일 현상이든지 그러면 2개 뜬 것처럼 보여요. 진짜. 아니면 일식 월식에서 고리일식 같은 게 있거든. 이렇게 고리같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2개? 근데 설마 일식을 잘못 보진 않았겠지? 일식이나 월식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면 환일 현상은 빛에 의해서 굴곡이 되면서 그림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환상으로 일이 그러니까 태양이 환상으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굴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열흘이나 저게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저거는 대기의 수분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겨. 그래서 열흘을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는? 열흘이면 환일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환일인데 몰라. 저 시절로 돌려버리면 진짜 과학적으로 해서 돌려버리면 딱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관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에요. 천문을 관측한다는 게 과학자가 아니고 점쟁입니다. 별점 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려를 초청해서 인연 있는 승려를 초청해서 산화 공덕을 행하면 꽃을 뿌린 산화라는 게 꽃을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산화. 그 공덕을 행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꽃을 뿌리는 어떤 의식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지금도 하거든요. 절에서 향화청 할 때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는 의식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산화공덕을 쌓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리고 그 산화공덕은 뭘로 하는 거냐면 범성으로 하는 것 같아. 범성이 뭐냐면 범음범패. 범음범패. 그러니까는 연부를 인도식 범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거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아냐? 내가 가봤냐?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 주체는 미륵부처님이에요. 미륵부처님으로 해소한다는 거거든. 지금 스토리로 보면. 그래서 이름이 도솔가야. 도솔천과 관련된 도솔가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경덕왕이 청양루에 올라갔대. 청양루는 푸른색의 양기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동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궐의 조원전이 본전이고 메인 본전이고 동쪽에는 보통 동궁이 살아. 그러니까 태자가 사는 데가 동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양이라고 하는 건 푸른 양기니까 동쪽 해 뜨는 데 거기에 있었던 누가인가 봐. 그쪽에 딱 올라가 가지고 이제 눈에 잡히는 스님을 찾는 거야. 그게 인연 있는 스님이야. 그거 진짜 로또다. 왕한테 이렇게 걸리면 로또야, 로또. 그래가지고 월명사가 남쪽에 밭두둑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 야, 나는 저거 절대 안 걸린다. 월명사도 했지만 충담사도 저런 식으로 잡힌 거거든. 그래갖고 걸려가지고 그 한번 해보실래요? 이래가지고 딱 이게 3월 3일, 9월 9일 날 뭐 차를 딱 올리고 나서 뭐 이러면서 딱 만나는 거거든. 저는 나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게 마실 많이 다니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 그래갖고 오라고 한 그 스님이 저 스님 당첨! 이래갖고 모셔와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월명사야.
그게 월명사. 그러니까 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너가 산하공덕을 할 수 있게 어떤 이렇게 한번 부처님을 찬탄하는 뭔가를 해봐. 그러면 이게 해결된대.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국선의 무리로 국선이 화랑이에요. 화랑이에요. 국선의 무리로 향가는 알지만 범성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범패나 이런 건 내가 잘 못합니다. 향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통 불교인은 아니고 스님은 스님인데 약간 무속적 불교인.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가방끈 짧음 이 뜻이에요. 이 뜻이야, 이 뜻. 그래서 뭐 점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이런 거 부적이나 하고 이러면서 이제 스님은 스님인데 그런 쪽 약간 이렇게 무속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화랑 이렇게 따라다니는 스님들이 있거든. 예, 그리고 화랑을 용화낭도라 그래요. 용화낭도. 미륵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미륵을 신봉하는 쪽이 화랑이야. 예. 그래서 저는 범은 범패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뭐 모셨는데 그러면 향가로 해봐.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면 향가로 하시든가. 이렇게 했더니 그 향가를 지었지. 향가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주술적 노래예요. 향가가 주술적 노래라니까. 우리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 그게 다 주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주술성이라는 게 이 나라에 예전에 있었어. 그리고 중국 문화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기호의 주술성이라고 하는 부적의 문화가 있는 거고, 이 나라에는 노래를 통해서 주술성이라는 게 있었다니까. 헌화가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도솔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도솔가예요. 용루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그러니까는 임금을 만나서 임금이 있는 용루에서 산화가를 불러서 청운의 한 조각, 푸른 구름의 한 조각 꽃을 뿌려서 보낸다. 내가 꽃을 뿌려서 띄워보낸다. 은근히 정중한 고든 마음이 시킴이니 임금이 세상의 재앙을 없애려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니까 멀리 도솔천에 부처님을 맞이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도솔가야. 부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미륵이 오면 어떻게 보면 이상세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랑이니까 아마 용화낭도였을 거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미륵 신행이 무속하고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래서 돌 이렇게 서 있고 그걸 남근석이라고 무속에서는 하고, 불교 쪽으로 무속 불교 쪽으로 오면 그걸 다 미륵이라 그래. 선돌을. 그래서 무속과 이게 미륵이 많이 붙어. 아마 주류는 화엄종이나 이런 교종 같은 게 주류였고, 어떻게 보면 미륵을 모시는 이런 법상종은 이게 약간 후발이거든요. 화엄종에 비해서는. 화엄종에 비해서 후발이라기보다는 이게 미륵을 모시는 게 원판에, 그냥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삼국 통일이 되기 전에 이 미륵 신앙이 한번 유행을 해요. 왜? 새로운 질서, 그 다음에 새로운 이상세계가 열릴 거다. 그래서 미륵이 나오는 출세하는 세상에는 전륜성왕이 다스려. 완전한 임금이 다스려. 그래서 진흥왕도 전륜성왕이라고 자기를 얘기했고, 백제성왕도 그게 전륜성왕이야. 선덕여왕도 전륜성왕이야. 다 그런 걸 표방을 해. 네, 그렇게 해서 미륵신앙이 한번 유행을 했고, 요거를 교학적으로 완성하는 사람은 현장스님입니다. 서유계 현장스님. 그리고 그 다음에 화엄종이 나온 거거든. 그런데 이러한 층차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요거랑은 좀 달라. 요게 무속하고 결합되는 것 같아요. 무속신앙하고. 그래서 민간신앙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이, 그러니까 법상종이 있어도, 그 미륵 법상종이 있어도 그것과는 좀 다른,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범일국사가 사굴산문의 시조인 범일국사가 강릉 사람인데 선종의 국사야. 진짜 국사는 아니고 나중에 국사급이 된 사람이야. 그 시절에 국사의 임명까지는 안 됐어. 그런데 그냥 국사라고 하는데 그 정도 위치에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세니까 그에 대한 갈망 때문에 결국 대관령 성왕신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속적으로 그러니까는 선불교적이거나 뭐 수행적이거나 그런 걸 도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 대관령을 넘어갈 때 호랑이나 이런 걸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은 거야. 밑도 끝도 없어. 그러면 그게 근거가 있느냐? 없어. 그냥 내가 보호받고 싶은 욕구야.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강릉 단오제 주신으로 범일국사가 모셔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속에서 그러니까 민간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그게 맞느냐? 일단 내가 지금 불안해. 대관령을 지나가야 되는데 호랑이가 나와. 누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근처에 뭐 신통도 있고 센 스님이 있대. 그러면 그 범일국사 우리 편.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속과 결합이에요. 강자에 대한 의지. 예, 강자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무속과의 결합. 미륵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륵도. 그래서 미륵이 나중에 용하고도 결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르가 용. 미르가 용. 용신앙이 무속신앙 중에 어떤 하나의 틀을, 경주 쪽의 무속신앙의 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솔천에서 부처님을 맞이하랴 이렇게 딱 했대. 그렇게 하니까 태양 두 개 뜬 게 사라졌대. 그랬더니 경덕왕이 그 공을 높이 쳐서 차 한 봉지하고 좋은 차겠지. 수정으로 된 108염주를 이렇게 드렸대.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이 수정염주 도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궁에서. 그걸 딱 주니까 옆에 조그만 시동 같은 애가 있어서 걔가 이렇게 딱 받더래.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법문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꽃을 이렇게 꽃다발을 줬어. 그러면 꽃다발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럼 부처님한테 올리거나 그러면 옆에 사람이 누가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딱 받아가서 이렇게 그러면 그냥 뭐 관계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꼬마애가 그걸 딱 받더래. 그러니까 왕은 스님 시장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월명스님은 왕궁에서 일 도와주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 모르는 저 시자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쫓아가 봐야지 이래가지고 사람을 파견했더니 이 꼬마애가 어디로 가냐면 내원이라고 하는 거는 왕궁 안에 있는 사찰이에요. 내불당이에요. 내불당. 그 탑 안으로 들어가더래. 꼬마애가 들어가더래. 그리고 이 수정염주하고 차 한 봉지는 그 옆에 미륵부처님 벽화가 있었는데 그 앞에 놓여 있더래. 그래서 미륵부처님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지금 미륵과 연결된 미륵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왕이 감동을 해서 비단 100피를 더 줬대. 야, 이건 도대체 뭐 이런 경우 월명사가 뭘 했는데? 월명사가 뭘 했는데? 아니 선물로 준 것도 관수도 못하고 근데 비단 100피를 받아. 이게 복이에요. 마실 나갔다가 왕한테 이렇게 이거 당신입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건. 이게 인연이다. 이거야말로 인연이다. 여기서 안 끝나. 이 월명사가 왜 월명사냐면 이게 월명사가 사천왕사에 살았거든요. 사천왕사에 살았다는 거는 사천왕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망덕사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당나라의 공격을 막는 어떻게 보면 비밀 사찰이 사천왕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두루 비법이라는 비밀 어떤 작법 같은 걸 하는, 그러니까 약간 신이승들이 사는 계열이 사천왕사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천왕사에 살면서 피리를 불어. 피리를 또 기가 막히게 분다네. 피리를 불면 다리 멈춘대. 다리 멈춘대. 다리 멈춘다는 게 두 가지 뜻이거든요. 하나는 피리 소리에 감동해서 다리 들으려고 멈췄다 하는 거 하나하고, 월명스님이 피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비추려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비춰주려고. 야, 이게 뭔가 싶죠? 그러니까 저 양반은 태양도 없애고 달도 멈추고 진기한 사람이야. 자꾸 달이 멈춰가지고 거기를 월명리라고 불렀대. 그래서 당신 별명이 월명사야. 달이 밝다고 월명이야.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